안녕하세요. OSC 엔지니어 여러분. 먼저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MLOps 관점에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세이지메이커의 주요한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머신러닝 MLOps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살펴보면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머신러닝입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일했던 동료들이 저에게 머신러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 도출된 요구사항들을 함수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객체 지향에서는 함수라는 표현보다는 메소드라는 표현을 쓰지만 편의상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들어야 할 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입력값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로직에 의해서 그리고 입력값과 로직에 의해서 반환된 출력값,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상단에 트래디셔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데이터, 우리가 함수로 들어오는 입력값이 되고요. 그리고 룰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정의한 로직이 되고, 그리고 answer는 출력값이 됩니다. 함수로 입력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정의된 룰들을 거쳐 답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머신러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라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통상 이 모델들의 역할은 무언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머신러닝에서 모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함수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잘 정의된 룰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값, 그리고 입력 데이터와 룰들에 의해 결정된 출력값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구성 요소를 보면 머신러닝이든 전통적 개발이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여기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에서는 함수의 룰들을 인간이 판단하여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까요? 바로 기계가 만듭니다. 여기서 기계라 함은 컴퓨터 머신, 즉 컴퓨터 파워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알고리즘들이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에 관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계가 자신에게 주어진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값과 출력값을 쌍으로 관찰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에 의해 이러한 룰들 또는 패턴들을 찾아내고 정의를 합니다.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작업 과정을 크게 두 단계, 즉 트레이닝 단계와 인퍼런스 단계로 나누는데요. 트레이닝 단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셋을 관찰하여 자기 나름의 룰들을 만드는, 즉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고요. 인퍼런스 단계는 트레이닝된 모델을 이용하여 새롭게 관찰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하단의 머신러닝에 대한 그림은 머신러닝의 트레이닝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퍼런스 단계는 보고 계신 그림의 위에 있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머신러닝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어떻게 다른지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아직도 확 와닿지는 않으시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둘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집에서 나오면서 전철역으로 갈지 버스 정류장으로 갈지 잠깐 고민에 빠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지난달에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전철을 타고 회사가 있는 강남까지 오면은 됐었는데 수원에서는 버스 또는 전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철을 타면 항상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걸리고 버스를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 전철보다 사무실에 빨리 도착하지만 어떤 날은 차가 막혀 전철보다 30분 이상 때로는 더 많이 걸리겠죠. 어쨌건 더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근할 때 올바른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저에게 가장 짧은 출근 시간을 제공할 교통수단이 뭔지 판단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할 텐데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로직을 만들어야겠죠. 저의 오래된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미뤄봤을 때 출근 시 버스 소요 시간은 그날의 날씨, 즉 비가 오냐 혹은 안 오냐, 그리고 월요일이냐 아니냐, 그리고 기사님이 얼마나 터프하시냐 아니시냐, 이런 것들로 결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로직, 즉 룰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사님이, 제가 이용할 버스의 기사님이 어떤 분이 배정이 되실지, 어떤 분이 그 버스를 운전하실지는 알기 어려우니까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날씨와 요일 두 가지 변수고요. 그럼 이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로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은 당연히 룰들의 정의에 의해 사용된 두 가지 변수, 즉 날씨와 요일이 될 거고요. 출력은 스칼라 값인 버스 또는 전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된 걸 코딩해서 함수 형태로 만들고 나면 우리의 일은 출근할 때 그날의 상황을 함수에 전달하면 되고, 그러면 함수는 우리에게 올바른 답을 줄 겁니다. 좀 뻔한 결과가 되긴 할 거지만서도요. 자, 이제 머신러닝인데요. 머신러닝에서는 룰을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학습 시 입력 X와 출력 또는 정답 Y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A에서는 비옴 여부 그리고 월요일 여부가 입력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정답 Y는 교통수단, 즉 버스인지 전철인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죠. 현재의 상황에서 이 기계가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 몇 건의 관찰값이 있어야 될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모아둔 50건의 데이터를 일단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된 데이터 속에는 어떤 날은 저의 선택이 맞아서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저의 선택이 틀려서 장시간 버스에서 허리 통증과 싸웠을 겁니다. 어쨌건 저는 적절한 분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할 거고요. 제가 모은 데이터와 함께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학습을 해서 예측 정확도를 본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육감으로 만든,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결과로 만든 그 방법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저희 모델을 가지고 내일의 새로운 관찰값을 인퍼런스를 했다고 생각해 보죠. 결과는 잘 나올 겁니다. 당당하게도. 버스든 전철이든 맞든 틀리든, 사실 출근 시간이
저의 삶에 있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틀린다 한다고 해서 그날 하루 뭐 좀 힘들면 그만이지 크게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 대표님이 이 문제를 제 개인이 아닌 모든 직장인들로 확장시키고 그 솔루션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저에게 오더를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잡함의 의미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정확도 높은 교통수단 판별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두 가지의 요소, 월요일 여부와 비용 여부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일의 특성도 그 주에 휴일이 끼어 있다면 평상시와 비교하여 교통량에 좀 더 다른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이분법적인 판단보다는 지금 현재 관찰 시점의 강수량 또는 일기예보의 강수량 같은 연속적인 값들을 이용하는 것이 판별식을 만들므에 있어 좀 더 유효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개인별 출근 시간 그리고 시간대별 혼잡 예상 구역이 또 다른 변수로 우리의 판별식에 이용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또 여기에 더해지고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많은 변수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수단별 출근 소요 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서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변수들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패턴을 또는 규칙을 찾고 이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확한 정확도가 담보되는 모델을, 즉 로직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니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의 얽힘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에게 맡기게 됩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는 건 복잡함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또 상당히 즉흥적이고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편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것 또한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계가 복잡한 데이터의 관계 속에서 그 규칙을 또는 패턴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잘 정의해주고 최선의 알고리즘을 정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데이터죠. 데이터를 적절히 잘 선택하여 기계에게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피처든 하이퍼 파라미터든 적절히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에 있는 프라이빗 장비에서 모델을 학습할 때는 예전에 저의 경험인데요. 학습 시간이 그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정도였다면 퍼블릭 클라우드 장비에서는 학습 시간마다 청구되는 비용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비용을 보면서 사실 좀 이 무서움마저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내가 기계에게 데이터를 개떡같이 줬는데 이 기계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좋은 결과를 낼 거라는 기대는 버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기계가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거든요. 기계가 인간을 정복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는 잠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머신러닝에 대한 다소 추상화된 설명이었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해 이해하신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